온통 수수께끼였습니다. 섬이 간직한 풍경과 사연은 한편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같았죠. 그 신비로움을 하나하나 풀어내듯 써내려간 작가 장수명의 동화 속 세상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서귀포의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따스한 햇살과 바람은 사람도 자연도 느긋하고 여유롭게 만듭니다. 그 모습에 반해 서귀포에 뿌리 내린 지 20여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후 한 5시, 한 6시 해질 무렵이면 여기를 산책로 삼아서 오고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구름에 이렇게 걸려있는 햇님이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표현이 보여가지고 그 이후로 제주에 이제 뭐 생물들을 배경으로 뭐 개, 뭐 돌담, 뭐 바다 갯바위 뭐 이런 걸로 해서 제가 제주의 이야기를 계속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낯선 섬에서 위로가 돼준 풍경들. 도시에 사는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화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작가의 길은 그렇게 정해진 운명처럼 시작됐습니다. 바다를 그냥 좋아서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바다에 살고 있는 고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고래를 만나니까 아, 제주는 바다가 있었고 바다에는 고래가 살고 있었지. 그래서 제주 이야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제 고래가 사는 나라를 한번 따라가 보자. 그날의 고래의 기억은 어떤 이야기로 태어났을까요? 깊고 깊은 한라산 자락은 바다와 맞닿았습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에는 아무도 모르는 고래나라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바다를 가득 메운 수백 마리의 고래떼를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하얀 배를 드러내며 하늘을 향해 뛰어오르는 고래떼. 소녀는 넋을 빼앗겼습니다. 고래는 바다를 날아다니는 물비행기로 소년을 싣고 미끄러지듯 바다 위를 날았습니다. 고래나라, 제주도 깊고 깊은 바닷속 고래들의 노래가 한라산 높고 높은 산 허리를 감아 깊은 밤 잠들지 못한 사람들 깃전을 맴돌았습니다. 서귀포에 있는 작업실입니다. 그녀가 잠시 어른에서 아이로 돌아가는 공간이죠. 현장에서 가져온 크고 작은 이야기 조각들과 씨름하는 과정은 늘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보여지는 것만 갖고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보이는 부분 말고 그 뒷면을 저는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뭐 논피션으로 가야 될 거, 논피션과 픽션이 어우러져야 될 거, 픽션으로 가야 될 거, 뭐 이런 식의 제 나름의 어떤 창작 방법을 만들었다고 해야 될지, 찾아냈다고 해야 될지, 뭐 그런 식의 작업이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펴낸 책은 모두 40여 권. 대부분 제주를 무대로 써내려간 동화입니다. 이야기의 단골 소재는 제주의 산과 문화.
특별히 장르의 경계를 두지도 않습니다. 시사 동화로 소개된 온정이가 그 예입니다. 이주 노동자 자녀와 아동학대 문제까지 삭막한 현대 사회의 이면을 아이의 눈높이로 고발했죠. 짙은 녹음 사이로 들어선 제주의 옛 초가들. 섬의 정취를 만날 수 있는 민속촌을 찾았습니다. 초가와 거기에 따른 크고 작은 살림살이까지 볼거리가 많습니다. 제가 제주 민속촌에 가끔 찾아오는 이유는 제주의 이런 정주석이라든가 또 제주의 이런 돌담 또 뭐 제주의 정겨운 저런 초가집 저런 곳에 매료되어서 제가 제주 이야기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매력은 낯설수록 더 강렬한 법이죠. 통시라 불리는 제주의 옛 화장실. 그곳에서 돼지를 기르던 문화는 이질적이지만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똥똥 똥돼지 동글동글 콩알똥 줄까 물컹물컹 물똥 줄까 똥똥 똥돼지 우리 돼지 똥돼지. 똥돼지. 나는 제주도 똥돼지 복순이야. 우리 제주도 돼지는 통시에서 살아. 그래서 똥돼지라고 부르는 거야. 으악, 이 더러운 똥돼지. 저리 가란 말이야. 똥지는 엉덩이를 하늘로 높이 치켜들고 이리저리 흔들어대며 소리를 질렀어. 주인공은 그 뒤로 통시에서 돼지를 쫓아냅니다. 하지만 돼지우리에서 나온 걸음이 척박한 제주 땅을 살찌운다는 걸 깨닫게 되죠. 웃음에 담긴 옛 지혜. 그게 바로 이 동화의 매력입니다. 먹을 게 없는 제주도가 사람이 먹고 남은 그 배설했을 때 그 배설로 돼지를 키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우습기도 한 것 같았는데 굉장히 가슴이 쨍하게 아파서 제가 그 아픈 생각이 독통시 똥돼지 이야기를 한번 책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똥돼지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섬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재를 찾으러 나왔을까요? 제주 신화 이야기 쓰는데 아는 지인분 계셔가지고 조금 그 얘기 듣고 싶어서 지금 찾아가시는 길입니다. 제주에 정착할 때 도움을 준 부부라는데요. 뭐 좀 묻고 싶은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왔어요. 이거 잘 맞죠? 예. 형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봬요. 몇 년 만에 그러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오래간만에 뵙는 것도 죄송한데 저 이제 녹음 좀 하면서 여쭤볼게요. 겨울아. 혹시 그 남원에 뭐 이렇게 전설 같은 뭐 설화나 뭐 있으면 한번 좀 들려주시겠어요? 그저 예부터 자연재해가 많았던 제주. 섬의 자연은 경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전설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이죠. 그러면 형님 저기 혹시 뭐 도깨비 이야기 뭐 알고 계시는 거 있어요? 남원 1위에 살면서 남원 1위 볼 일이 있어서 내려왔다 날이 어두워지잖아. 네. 어두워지면은
어느 근처에 가면 뭐 도깨비 아니 뭐 도채비 반짝반짝 반딧불 모양으로 그렇게 생긴 도채비가 나온다. 어느 나무 그 전부 밭으로 이루어지고 소나무 밭으로 이루어지고 막 그렇게 했거든. 지금 현재는 전부 집도 많이 들어서고 막 전기불도 다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옛날에는 좀 그 도로가 다니는 게 되게 밤에는 무서웠어 좀. 밤에 무슨 혹시 뭐 도채비에 누가 오늘 진짜 이 동생도 오래전에 진짜 와갖고 처음 살 때 엄청 힘들었거든. 그러나 그때마다 인내를 가지고 하나하나 버텨오니까 여기까지 와 진짜 제주도에서 제주 책도 쓰고 그러니까 난 진짜 엄청 고맙게 생각해요. 제주 이야기는 있는 논픽션에서 픽션으로 가야 되는 이야기라서 사실은 어르신들 되도록이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남원에도 지금 도채비하고 도깨비의 이야기가 또 새롭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오늘 이렇게 와서 오늘 제가 어르신들 만나 뵌 게 너무 많은 도움이 됐고 또 한번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그녀는 구잡 한동리에 구전되는 전설을 새롭게 풀어낸 적이 있습니다. 몇 줄 안 되는 짧은 이야기에 살을 입혀 훈장님의 흥미진진한 모험담으로 엮어냈죠. 이 작은 섬의 오래된 전설은 해외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도 사로잡았습니다. 영어와 중국어, 태국어 등 5개 국어로 번역돼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좋죠. 이거는 보는 사람은 이런 느낌이 좋지. 대화의 한창인 사람은 그녀의 남편, 그 뒷모습을 하고 싶어. 화가 김품창입니다. 그래서 잘 퍼지잖아. 모습이 아니라 옆모습이 제주의 생활과 자연을 정감 어린 분위기로 그려온 작가입니다. 전면지 몰랐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특유의 담백한 화풍은 아내의 그림책 작업에 좋은 영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림책 같은 경우는 사파가 70%고 글이 한 30%라고 할 정도로 사파가 중요한데 제 글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림을 그리는 분이 그래도 우리 그 김부창 하백님 제 남편인 것 같아서 자주 이렇게 그림을 좀 바쁘지만 제가 부탁을 하거든요. 아이 같은 순수한 시선으로 그려낸 남편의 그림들. 환하고 밝은 색채는 아내의 동화 속 세상을 한층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밝혀줍니다. 원고를 이제 쓰면 이제 저한테 보내거든요. 그럼 제가 읽어봐요. 읽어보면 저는 그림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읽어보면 또 원고가 재밌어요. 근데 이제 그림 그리니까 그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재미나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바쁘지만은 그 가끔 이제 이거 한번 그려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다 보면은 또 이제 또 제가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이제 가끔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제주를 대표하는 시인들의 시비를 만나볼 수 있는 공원입니다. 종종 산책 삼아 가족과 찾는 곳인데요. 날씨 좋지 않아? 그렇게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참 좋네. 오늘 제주살이의 큰 선물은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 엄마는 여기 한라산 망아지들 한가로이 풀을 뜯고 줄기줄기 폭포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그리운 내 고향 서귀포를 아시나요? 나 요거 문구가 좋은 것 같아. 작가일 때나 그냥 저의 엄마일 때나 똑같아요. 이제 집에 있을 때 저희 엄마일 때도 항상 작가의 면모가 있고 이제 작가일 때는 또 작가로 따로 있지만 그래도 다정하고 온화하시고 친절하고 베풀 줄 아는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재야. 예? 이번에 이거 나한테 왜 그래서 책 나왔잖아. 이게 청소년 소설이야. 네가 읽으면 되게 네 감성에 조금 맞을 것 같은 책인데. 그녀의 첫 번째 독자, 딸에게 건넨 이 책은 청소년 소설입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본 작가가 이번엔 시선을 돌려 성장기 청소년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도서관이 북적입니다. 그녀의 첫 장편소설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인데요. 긴 시간 묵묵히 써온 결실을 축하하러 많은 걸음이 모였습니다. 이제 행동할 거예요. 저 진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랬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책이 나오기까지 22년 걸렸어요. 읽을 때는 1시간이나 2시간 안에 후딱 읽을 거예요. 막 크게 어려운 내용도 없고 막 크게 뭔가 뭐 복잡한 것도 없고. 근데 정말 이거를 쓸 때 아프게 썼습니다. 내가 아팠던 게 아니라 세상에 아픈 영혼들을 같이 움직였고, 그리고 청소년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문제가. 친구 문제로 뭐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아니고 집이 힘들어지면, 집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바깥으로 가고, 집에서 보던 상황이 아니고 이쪽 친구한테가 마음이 편하니까 그쪽 친구한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책까지만 제 책 얘기 소개를 하고, 작가를 하시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부분이 소설이라고 하셨는데, 그 긴 숨을 이 선생님이 정말 쓰고 싶었던, 그 다음에 소외되었던 그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긴 숨으로 소설로 책을 내시게 되어서 정말 고맙고, 그 다음에 그 책을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가님을 통해서 책도 알고 맺은 인연들이 너무 소중하구나.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해드리고 뭐라고 할까 좀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더 그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주신 우리 장수명 작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아버지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지아를 때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이고 이씨, 또 왜 이런 아이 잡겠어. 순이 할머니는 갑자기 11년 전 지아가 태어나던 그날이 생각났다. 나를 안아주던 민호 엄마 심장 소리가 느껴지던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 엄마도 살아있었으면 나를 그렇게 꼭 안아줄 때 그렇게 쿵쿵 쿵쿵 심장 소리를 냈을 테지. 이 세상은 해원의 바다다. 꽃차 할머니, 이지야, 너는 꼭 멋진 어른이 될 거야. 친엄마의 존재를 아프게 마주한 한 소녀의 성장통. 작가는 그 시간을 따라가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려 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러니 내가 지금 힘들다고 여기는 수많은 일들은 나의 기차에서 마지막 칸에 닿기 위한 통로이니 그 칸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아야 한다. 제주의 동쪽 중산간. 송당 위에 자리한 본향당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제주 사람들이 믿고 의지해온 신들이 사는 집, 그 신당의 뿌리와도 같은 곳입니다. 제주도 신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신화를 쓰고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영감을 좀 얻고 여기는 오면 언제나 좀 정갈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묵직한 그 느낌 때문에 산만하지 않게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자주 옵니다, 여기를. 그동안 작가는 다양한 제주 신들의 이야기를 재해석해 왔습니다. 특히 한온에선 섬을 빚은 여신, 설문다 해망에서 모티브를 얻고 성격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영등신으로 그려냈죠. 오래된 신화는 이렇게 그녀만의 참신한 해석과 상상력으로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본향당의 신만 해도 이 제주 마을 곳곳에 신당을 만들었다고 할 정도니까 그런 점이 저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어오죠. 약간 판타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그래서 앞으로 제주의 이야기, 제주의 책은 조금 더 제주민들이 품었던 그런 깊은 감성이랑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감성을 잘 어우러지게 해서 누구나 보면 아, 맞아, 그랬지라고 느낄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 책을 남기고 싶습니다. 아이처럼 맑고 어른처럼 깊은 시선으로 제주를 써내려온 작가. 그녀의 다음 이야기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